네, 기아 온라인 수업 오늘은 신사고 교과서 페이지 95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제목 쓰시고 시작합시다. 지난 시간 복습 더 간단히 할게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직선과 원의 방정식에서 직선에 대해서 좀 봤어요. 직선에 대해 구성하는 방법 우선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벡터 P는 벡터 A 더하기 T 벡터 U. 이때 U가 방향 벡터다. A는 한 점이라고 했고, 그래서 A로 가서 방향 벡터만큼 적당히 T배만큼 가면 내가 원하는 P라는 점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였고, 우리가 좀 더 일반적으로 쓰는 건 이런 형태라 했죠. U1 분의 X-X1은 U2 분의 Y-Y1 이렇게 식을 구성하는 형태고,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고 분모를 찾아서 방향 벡터를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했고, 지난 시간에도 중점적으로 했던 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었죠. 각을 구한다라는 건 결국 삼각 B에서 그 삼각함수에서 코사인을 구한다라는 거랑 같은 얘기였고,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랬죠? 내적을 이용해서 크기분의 내적 하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면 예각을 의미했고, 예각을 구하기 위해선 뭐 가타부터 설명을 많이 했는데 다 기억할 필요는 없이 뭐만, 그냥 양수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절대값을 씌워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직선에 대해서 좀 더 배울 건데요. 직선에 대해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95페이지 보면 주어진 벡터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겠다라는 거. 이번에는 뭘 이용하냐면 방향 벡터는 직선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랬어요. 어떤 직선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 이 방향을 가르쳐 주는 그 벡터, 그러니까 기울기의 역할을 하는 그런 벡터를 하나 알려주고 이 직선의 식을 구성해봐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뭘 알려주는 거냐면 이 직선과 수직인 벡터를 하나 알려준 상태에서 이 직선을 한번 설명해봐라 라는 문제예요. 이해되나요? 이 벡터와 수직인 형태로도 이 직선을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수직인 벡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법선 벡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써봅시다. 가로 3 법선. 법선이 수직인 선이다라는 뭐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 법선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네, 설명이 전에 미리 얘기를 좀 하면, 법선 벡터라는 거는 사실 되게 특별한 벡터예요. 중요한 벡터예요. 벡터에서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책이 기하라고 했죠. 기하와 벡터가 아니고 기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벡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빠졌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공간 벡터의 개념들이 삭제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 법선 벡터는요, 공간에서 되게 중요한 벡터예요. 공간 벡터에서. 지금 직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평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해석 뭐 할 거예요? 우리 이미 다 알잖아요. 직선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안단 말이에요. 뭐 두 점이 주어진 경우, 길게 한 점이 주어진 경우, 뭐 절편이 있을 때, 뭐 길게 y절편이 있을 때, 아무튼 별의별 걸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굳이 벡터까지 하냐 이거죠.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공간에서는 식을 세우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공간은 쉽게 생각하면 좌표가 세 개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x, y, z. 그래서 이 세 개짜리로 이제 직선을 또 구성하고 싶은데 뭔가 어렵다 이거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기울기를 우리는 x축의 증가량보다 y축의 증가량으로 기울기를 잡았는데 세 개면 x축의 증가량, y축의 증가량, z축의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무슨 개념이 나오냐? 벡터. 그냥 심플하게 직선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건 공간에서도 똑같을 테니까 벡터로 생각하면 되겠다. 성분에다가 좌표 하나 더 붙이면 되겠다. 성분 두 개짜리 성분에다가 세 개짜리 성분 만들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다 벡터는 확장이 가능해요. 그리고 특히 법선 벡터는 그 다음에 뭘 하고 싶냐면 평면이라는 걸 만들고 싶어요. 직선의 방정식 할 줄 알아요. 근데 평면도 있잖아요. 공간이 들어가면 평면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평면도 그럼 뭔가 방정식을 세워봐야 되는데 어떻게 세우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개념이 나오냐면 법선 벡터. 이 평면을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면인데 이쪽 방향도 있고 이쪽 방향도 있고 이쪽 방향도 있고 여러 사방팔방으로 방향이 다 나 있는데 방향은 벡터로 설명하기는 평면은 좀 어렵고,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했더니 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딱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잖아요? 평행이동 시켜도 이 평면의 수직인 건 이것도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이 방법을 이용하면 평면도 우리가 방정식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작업을 하기 위한 벡터가 사실 법선 벡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공간의 개념이 좀 빠지다 보니까 그냥 심플하게 도입만 하고 좀 끝나긴 해요. 그래서 너무 뭐 깊숙하게 알 필요 없고요. 그냥 법선 벡터가 뭔지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더라라는 정도로만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직선의 방정식. 직선 하나 그려볼게요. 아무렇게나 L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보통 직선에 LMN 기호를 많이 씁니다. L이라고 하고요. 비슷하게 여기 위에 한 점을 줄게요. 이 점은 x1, y1을 지나는 직선이고요. 내가 원하는 P라는 점은 x, y 적당히 여기 있다라고 합시다. 우리가 위치 벡터로 설명하기 위해서 위치 벡터를 이렇게 원점을 잡아주고 놀러 가는 벡터가 있다고 치면 내가 원하는 건 요 P로 가는 위치 벡터 P를 구하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이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뭐가 주어지냐면 이번엔 법선 벡터가 주어진다. 법선 벡터는 뭐라 그러냐면 수직인 벡터라고요. 수직. 이 직선의 수직.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벡터. 이렇게 수직으로. 이런 벡터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선 벡터는 보통 알파벳 뭘 쓰냐면 n을 써요. n. 벡터 n. n. 그래서 이 n이 직선 L의 법선 벡터고요. 편의상 뭐 A,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성분으로 주어졌다. 법선 벡터라는 건 영어로 하면 이제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얘를 법 벡터라고 부르기도 해요. 법선 벡터 또는 법 벡터 둘 다 똑같은 수직인 벡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영어로 이렇게 써요. 노멀 벡터. 그 여기 n을 따서 이제 벡터 n으로 보통 많이 표시를 합니다. 이제 이 방법으로 직선을 한번 구성을 해보면 얘도 두 가지로 첫 번째 어떻게 구성하면 되냐면요. 내가 원하는 건 P, 아는 건 A, 편에서 이건 벡터 P, 이건 벡터 A라고 해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P, AP라는 벡터가 N이랑 수직이다. 수직이면 뭐가 생각나야 되죠? 내적해서 0, 이 생각해 나야 되죠. 그러니까 AP를 다시 쓰면 뒤에 것 빼기 앞에 거니까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 이렇게 될 거잖아요. 얘랑 뭐랑 벡터 N이랑 내적했을 때 0이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뭘 이용한 거예요? 수직인 걸 이용한 거죠. 수직하면 내적해서 0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1번 내용은 이해하시면 돼요. 그때 얘기했죠. 얘는 이해하고 얘는 암기해라 그랬죠. 문제 풀 땐 2번으로 많이 쓰지만 1번 개념을 이해해 두는 게 좋다. 이런 얘기 했다시피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이해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얘도 암기하셔야 돼요. 얘는 암기. 얘를 이제 방금 얘기했던 성분의 개념, 결국 얘도 성분의 개념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성분의 개념 P 대신에 x, y, a 대신에 x1, y1, x1, y1, n 대신에 a, b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이런 식이 나와요. 우선 쓸게요. a, x-x1 플러스 b, y-y1은 0 이런 식이 하나 나옵니다. 이거는 외워두시면 돼요. 뭐 어려운 내용 아니지만 한번 증명해 볼게요. 2번 어려운 내용 아니지만 증명해 보면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P-A에다가는 x1, x, y 빼기 x1, y1 집어넣으시면 되고 여기다가 내죠. A, B는 0 요거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정리만 하면 되죠. 어떻게 돼요? 요거에다 앞에 거 요거가 이제 x-x1, y-y1이니까 집어넣으면 a, x-x1 더하기 b, y-y1은 0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별로 어려운 과정 아니죠. 근데 여기다 한 가지 더 좀 정리를 해주면 이거 전개까지 좀 해줘보면요 이렇게 돼요. ax 그리고 by 빼기 ax1 마이너스 by1 이렇게 되죠. 근데요 a
x1, b, y1은 다 상수예요. 내가 원하는 건 x, y잖아요. 이 직선 x, y인데 x1, y1은 주어진 점, n은 벡터 n은 주어진 벡터, 법선 벡터. 그러니까 얘는 그냥 상수예요. 그럼 얘를 통칭해서 c라고 써보면 얘 어떻게 써지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돼요. 뭐죠? 그냥 우리가 직선 일반적인 형태로 한쪽에서 몰아가지고 풀어쓴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형태가 뭘 알려주는 거냐? 결국 법선 벡터가 a, b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얘기인 거예요. 돌아가면 요 때는 방향 벡터였어요. 요 때는 분모를 보면 방향 벡터를 알 수 있다. 라는 얘기였거든요. 얘는 뭐냐면 이런 형태로 정리되면 뭐 2x 플러스 3y 이런 식으로 되면 얘의 법선 벡터는 2, 3이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저걸 보면 방향 벡터, 이걸 보면 법선 벡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이해되나요? 얘랑 얘가 법선 벡터를 알려주는 거니까 법선 벡터를 찾아내는 걸 문제 풀 때는 할 줄 아시면 된다라는 얘기라고요. 알겠죠? 아무튼 두 가지는 외워둡시다. 얘는 내적을 이용해서 P 빼기 A 내적 N이 0이다. 수직이니까. 얘는 거기다가 성분 집어넣어서 정리했더니 AX-X1, BY-Y1은 0이다. 라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되나요? 예를 들어 하나 해보면 1, 마이너스 2를 지나고요. 법선 벡터 n이 1,3인 직선을 한번 구해볼게요. 잠깐 뭐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구해볼까요? 됐나요? 금방 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법선 벡터가 1,3이니까 1, 3 하면 되고 y-y1, x-x1, x-1, y-y1, y 플러스 2는 0 이렇게 하면 되죠. 정리하면 x-1, 3y 플러스 6은 0이고 x 플러스 3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 반대로 이걸 보면 법선 벡터가 1,3이다. 지나는 한 점까지는 별로 상관없어요. 어디를 지나든 뭐 하나 구하는 건 뭐 아무렇게나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니까 법선 벡터 찾는 걸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됐나요? 거기 보면 문제 96페이지 문제 5번 하고 문제 6번 있네요. 96페이지 문제 5번하고 6번. 지금 이거 지울 동안 그거 한번 노트에 풀어봅시다. 문제 풀어볼까요? 덜 푼 사람들은 멈추고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문제 5번.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1번은 2,-7을 지나고 법선 벡터가 1,-4래요. 뭐 빠르게 합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법선 벡터 x-x1 법선 벡터 y-y1 정리하면 x-4y -2 -28이니까 -30은요.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빨리 해도 되죠? 두 번째 0,-10을 지나고 이것도 해보면 법선 벡터 x-x1이 0이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5 y-y1 하면 정리하면 -3x 플러스 5y 플러스 50은 0 뭐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두 번째 6번 벡터를 이용해서 점 -1,4를 지나고 -1,4를 지나고 다음을 만족시키게 한번 만들어 보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2x-3y 플러스 2는 0에 평행하대요. 생각해봐요. 요거 직선이잖아요. 얘랑 평행하대요. 그러면 또 다른 직선은 이렇게 가면서 -1,4를 지난다는 얘기죠. 얘가 뭘 알려줬냐면 얘의 법선 벡터가 2, -3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 평행한 직선의 법선 벡터도 2, -3이겠죠. 그러니까 뭘 알려준 거예요? 얘도 법선 벡터가 2, -3이고 -1,4를 지나는 걸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별거 아니죠. 그러면 법선 벡터 2, x 플러스 1, -3, y-4는 0 하면 되니까 2x 3y 2에다가 10이니까 14인가요? 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무조건 뭐 이걸 보면 법선 벡터 2, -3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림 그려서 차분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얘도 한번 해보면 이번에는 얘랑 수직이래요. 얘도 뭘 알려줬는 얘는 이렇게 생긴 얘도 직선을 알려줬는데 얘는 뭘 알려줬어요? 방향 벡터를 알려줬어요. 뭐죠? -3,
마이너스 3,2라고. 근데 얘랑 수직인 직선이래요. 수직인 직선이면서 마이너스 1,4를 지났는데 이번엔 뭘 알려준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얘 방향 벡터가 요 내가 원하는 벡터 직선의 법선 벡터가 되는 거죠. 다시 얘의 방향 벡터가 내가 원하는 직선의 법선 벡터. 그림 그리면 심플하게 나온다고요. 그림 그리면 방향 벡터인지 법선 벡터인지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림만 이해하면 되잖아요. 이해됩니까? 해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번에도 똑같이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플러스 2, y 마이너스 4는 0. 이거 정리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x, 2y, 마 3, 마 8, 마 11인가요? 이렇게. 뭐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1은 0까지 정리해줘도 되겠네요. 이거 뭐 부호 바꾸도 상관없어요. 법선 벡터가 이게 법선 벡터든 이게 법선 벡터든 똑같은 법선 벡터잖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직선의 방정식으로 구성할 때 답은 다 여러 가지 천차만별로 다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점을 기준으로 잡느냐, 어떤 벡터를 기준으로 잡느냐, 벡터도 길이를 어느 정도로 잡느냐에 따라서 값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규칙만 정확하게 지켜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알겠죠? 오늘은 간단하게 법선 벡터로 만든 직선의 방정식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벡터를 이용해서 원방을 구성해 볼 건데 이것도 뭐 좀 어색하긴 하겠지만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벡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 구성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